안녕하세요. 수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는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봤는데요. 너무 어려우면 또 만들다가 화딱지가 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케이크로 준비했고요. 또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예쁜 케이크로 완성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프레지에는 프랑스 말로 딸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딸기를 옆면에 둘러서 딸기의 단면이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요즘엔 여러 가지 과일들의 단면을 사용해서 프레지에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프레지에라는 이름이 과일의 단면이 보이게 만드는 케이크의 일종의 대명사처럼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을 전하는 데에는 빨갛고 귀여운 딸기만한 건 없죠? 오늘 프레지에는 딸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 틀에 넣어서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자, 그럼 딸기 장미로 장식한 하트 프레지에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트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프레지에 시트로 비스퀴 조콩들을 구워 볼 건데요. 비스퀴 조콩들은 아몬드 파우더가 듬뿍 들어간 고소한 시트예요. 달걀과 노른자를 섞어서 계량해주고 아몬드 파우더와 슈거 파우더는 함께 섞어서 채를 쳐서 준비합니다. 머랭을 올릴 흰자와 설탕을 준비하고 박력분은 따로 채를 쳐서 준비해주세요. 오늘 비스퀴 조콩들은 30cm의 정사각 롤케이크 판에 펼쳐서 구워낼 거예요. 롤케이크 판에 종이가 붙을 수 있게 버터를 살짝 바르고 크기에 맞는 종이를 꼼꼼히 잘 붙여주세요. 가위로 꼭지점 부분을 대각선으로 잘라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 오븐은 200도로 예열해둘게요. 이제 비스퀴 조콩드 반죽을 시작해 볼게요. 제 스탠드 믹서볼은 두꺼운 유리볼이라서 스텐볼에 달걀을 옮겨 담아서 준비를 했어요. 중탕을 해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유리볼은 열전도가 잘 안 돼서 온도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달걀과 노른자 베이스에 함께 채친 아몬드 파우더와 슈거 파우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공기가 잘 포집될 수 있게 중탕물에 얹어서 달걀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중탕을 해서 달걀의 온도를 올려주면 이렇게 반죽이 부드러워져서 거품을 잘 낼 수 있어요. 온도를 따로 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반죽이 부드러워지면 중탕물에서 꺼내주세요. 다시 스탠드 믹서볼로 옮겨줄게요. 좀 번거롭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고속으로 뽀얗게 색깔이 변할 때까지 거품을 내줍니다. 이렇게 색깔이 뽀얗게 되고 반죽이 이렇게 쌓이는 정도가 되면 주걱으로 가장자리를 잘 정리해주고 마르지 않게 랩이나 젖은 행주를 덮어둡니다. 이제 머랭을 올릴게요. 설탕은 3번에 나누어서 넣을 거예요.
설탕을 넣기 전에 저속으로 가볍게 휘핑해서 살짝 기포를 내줍니다. 첫 번째 설탕을 넣고 저속으로 자잘한 기포들을 쌓아가 줄게요. 이렇게 살짝 거품이 쌓이는 정도에서 두 번째 설탕을 넣고 중속으로 거품에 볼륨감을 넣어줍니다. 부드럽게 뿌리 서는 상태에서 세 번째 설탕을 넣고 중속으로 잠깐만 휘핑을 해주고요. 저속으로 다시 내려서 큰 기포들을 정리해주세요. 매끈하게 올라간 머랭이 완성됐어요. 노른자 베이스에 머랭을 먼저 섞을게요. 머랭의 3분의 1 정도를 노른자 베이스에 넣고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냅니다. 완전히 섞지 말고 이렇게 마블 상태까지만 섞어주세요. 나머지 머랭을 섞을 거예요. 근데 스탠드 믹서 볼이 너무 무거워서 주걱질하기가 힘든 관계로 머랭볼로 노른자 베이스를 옮겨서 반죽을 할게요. 이렇게 자르듯이 머랭을 살짝 풀어주고 채친 박력분을 넣고 다시 이렇게 자르듯이 박력분이 반죽 사이사이에 잘 분포될 수 있게 섞어줍니다. 자, 이제 반죽을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날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반죽이 완성됐어요. 준비해놓은 롤케이크 판에 반죽을 모두 부어주세요. 이제 반죽을 평평하게 펼쳐줄 건데요. 이 스크래퍼를 사용할게요. 먼저 4개의 꼭지점에 반죽을 이렇게 밀어 넣어줄게요. 판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제 스크래퍼를 약간 눕혀서 반죽을 살짝 눌러가면서 평평하게 펼쳐내주세요.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여러 방향으로 펼치는 것보다 이렇게 판을 돌려가면서 한 방향으로만 밀어내면서 펼쳐내는 것이 훨씬 좋아요. 너무 많이 긁어내도 거품이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평평하게 잘 펼쳐졌으면 바닥에 탕 쳐서 잔여 기포를 빼주고 오븐에 넣어 구워줍니다.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10분 구워낼게요. 자, 다 구워졌어요. 오븐에서 꺼내서 살짝 쇼크를 주고 식힌망에 조심스럽게 옮겨줄게요. 가장자리 부분만 종이를 떼어내고 식혀주면 모양이 쭈그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완전히 식혀줄게요. 하트 프레지에 안에 채워줄 크림을 만들어줄게요. 오늘 만들 크림은 무슬린 크림인데요. 무슬린 크림이란 크렘 파티시에르에 포마드 버터를 섞은 크림을 말해요. 크렘 파티시에르는 영어로 커스터드 크림을 말해요. 오늘 크렘 파티시에르에는 박력분과 콘스타체를 함께 채쳐서 사용할 거예요. 박력분을 섞어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크림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버터는 크렘 파티시에르를 끓여줄 때 넣어줄 버터 A와 나중에 완성된 크렘 파티시에르와 섞어줄 버터 B로 나누어서 계량해주세요. 자, 먼저 크렘 파티시에르를 끓여볼게요. 바닐라 향을 듬뿍 넣어주기 위해서 이 바닐라 빈을 사용할 거예요. 칼끝으로 반을 갈라서 칼 등으로 바닐라 씨를 쓱 긁어주세요.
C는 노른자에 넣고 B는 우유에 넣어 향을 우려낼게요. 우유가 든 냄비에 불을 살짝 올려두고 그 사이에 노른자에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고 함께 채친 박력분과 콘스타치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우유가 가장자리만 살짝 끓으면 노른자 베이스에 데운 우유를 부어줄게요. 잘 섞었으면 다시 냄비로 옮겨 부어줍니다. 볼 바닥에 남은 반죽들도 주걱으로 싹싹 잘 긁어서 냄비로 옮겨 부어주세요. 중불로 불을 올리고 냄비 바닥을 잘 긁어주면서 저어주세요. 잘 젓지 않으면 전분이 엉겨 붙어서 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슬슬 농도가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 마구 저으면 크림이 막 튀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바닥을 살살 긁어내면서 서서히 젓는 속도를 올려줄게요. 이제 빠르게 휘저어가면서 전분이 완전히 호화가 될 때까지 끓여줍니다. 바닥을 계속 긁어주지 않으면 바닥이 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크림이 매끈해지면 불을 끄고 버터 A를 넣고 섞어줄게요. 이렇게 버터의 절반을 크림을 끓일 때 넣어주면 크림이 조금 묽어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 버터를 섞기가 훨씬 쉬워져요. 밀착 랩핑해서 냉장고에서 완전히 식힐게요. 크림이 완전히 식었어요. 버터 B를 섞어서 무슬린 크림으로 만들기 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크렘 파티시에르의 온도인데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크렘 파티시에르에 실온의 버터를 섞어버리면 온도가 서로 맞지 않아서 크림이 분리가 나게 되거든요. 무슬린 크림을 만들 때에는 냉장고에서 미리 파티시에 크림을 실온에 꺼내두고 실온의 온도로 맞춰주셔야 해요. 물론 버터도 실온 상태가 좋겠죠? 크렘 파티시에르를 볼에 넣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손으로 풀면 팔이 너무 아프니까 핸드믹서로 휘리릭 풀어줄게요. 주걱으로 가장자리를 잘 훑어주고 덩어리가 없이 잘 풀어줍니다.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잘 풀어주고 파티시에 크림에 넣고 휘핑을 해줍니다. 아주 부드러운 크림으로 잘 완성이 됐어요. 짜주머니에 넣어서 준비할게요. 완전히 식힌 비스킷 조콩들을 커팅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종이를 떼어내고 함께 훌렁 뒤집어주면 편해요. 하트틀로 찍어내 줄 건데요. 이게 참 원형도 아니고 해서 크기를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3cm짜리 하트틀이에요. 이 하트틀로 온전한 거 하트 2장 잘라내고 한 장은 나중에 약 10cm 정도로 잘라줄 거니까 약간 이렇게 좀 잘린 듯하게 커팅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옆면에 둘러줄 딸기를 꼭지를 떼고
반절 커팅을 해서 준비해 줍니다. 이건 중간에 샌딩해 줄 딸기예요. 두툼하게 3등분해서 준비할게요. 하트틀 안에 온전한 시트 한 장을 깔아줍니다. 반절 자른 딸기를 틀에 붙여서 둘러줄게요.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들을 잘 조합해 가면서 잘 넣어주세요. 크렘 무슬린을 짜줄 건데요. 옆면에 붙여준 딸기 사이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짜주머니 끝을 크림에 살짝 꽂아서 크림을 잘 눌러가면서 짜주세요. 크림이 잘 차오를 수 있게 이렇게 채워내줍니다. 바닥에 크림을 한 겹 짜주고 슬라이스한 딸기를 채워주세요. 크림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잘 눌러주지 않으면 중간중간 구멍이 생겨요. 딸기도 완전히 크림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 접착제가 될 수 있도록 크림을 한 겹 짜주고 약간 잘린 시트 한 장을 이렇게 작은 하트 모양으로 잘 오려내 줄게요. 원래는 제가 10cm 하트 쿠키틀이 있는데 그걸 작업실에서 안 챙겨 갖고 왔지 뭐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리면 되니까. 가운데 쑥쑥 잘 밀어 넣어주세요. 나머지 크림을 다 채워 넣어줍니다. 대부분의 셀크틀이 높이가 5cm거든요. 이 하트틀도 5cm인데 오늘 케이크 높이가 한 6cm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땐 마지막 시트를 잘 올려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해주고요.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윗면에 크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 공간에다가 샹티 크림을 채워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크림은 좀 닦아내고 샹티 크림 만들어 올게요. 생크림에 설탕을 넣고 휘핑한 크림을 샹티 크림이라고 해요. 살짝 부드러운 풀이 서는 정도까지만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윗면에 샹티 크림을 채워볼게요. 틀이 아래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좀 조심해줘야 돼요. 너무 확 누르면 틀이 밑으로 확 내려갈 수 있으니까 살살 가장자리까지 크림을 잘 채워내줍니다. 틀을 한 손으로 잘 잡아주고 매끈하게 쓱 마무리해줄게요. 틀 높이가 6cm면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낮은 틀로 높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편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틀을 빼볼게요. 틀을 빼다가 샹티 크림이 살짝 망가진 부분은 이렇게 스패츌러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딸기 장미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연습했어요. 먼저 얇게 가장자리를 5장 칼로 떠주고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도 얇게 5장을 칼로 잘라서 떠줍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장미 같아 보이죠? 여러분들은 연습하면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트 프레지에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사랑스럽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딸기 장미로 장식한 이 하트 프레지에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그럼 서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